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삼형제의 우애가 아주 돈독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장례식 때까지. 장례식이 끝나자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육성 유언을 틉니다. 나한테 제일 잘한 막내가 아파트를 갖거라. 형들은 이해하고. 과연 형들이 이해했을까요? 첫째 형은 아버지가 맨정신에 녹음한 거 맞아? 둘째 형은 딸랑 저 한마디 말이 법적 효력 있어? 막내는 아버지 유언이니까 아파트는 내 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1월 27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혜연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미국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미국의 텍사스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네. 여기에서 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던 도중에 뭔가 굉장히 특별한 누군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특별했으면요. 이게 우리나라까지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특별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궁금한데요. 네네. 네, 몸집이 작은 동물 2마리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라쿤이라는 친구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저렇게 새하얀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띄죠. 그러네요. 옆에 있는 일반적인 라쿤과 좀 다르게 온몸의 털이 전부 하얗다 보니까 손뭉치 같기도 한데요. 어허. 이 친구는요, 선천적으로 백색증을 앓고 있는 희귀한 알비노 라쿤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라쿤이라고 말 안 해줬으면 사실 모를 뻔했어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쿤에 약간 갈색빛이 도는 듯한 그런 색깔과는 거리가 있는데 네. 이 알비노를 앓고 있는 라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거죠. 네. 50만에서 75만 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특히 야생에서는 저런 하얀색 라쿤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하얀 동물에 대해서 옛날부터 약간 상서롭다 이런 표현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백호, 백사, 그리고 백마 이런 것들이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지긴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런 알비노, 온몸이 하얗게 동물들이 보이는 것은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이 잘 안 되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야생에 살 경우에 사실 생존에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눈에 너무 잘 띕니다. 그래서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너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가 쉽고 아이고. 또 태양광을 내리쬐을 경우에는 피부가 약해서 피부암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냥 언뜻 보면 영화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나올 법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찍고 어디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국제공항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뭘까요? 이 자동차 한 대가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빠른 속도로 달리죠. 그런데 이 차량이 질주한 곳 다름 아닌 공항 내부였습니다. 어머머머. 출입문을 뚫고 그대로 공항 안으로 돌진하면서 공항 체크인 카운트를 들이받고서 겨우 멈춰섰는데 세상에.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잔해가 여기저기 널브러지면서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공항이라고 하면 이건 뭐 밤 시간대나 낮 시간대나 사람이 늘 북적북적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 더구나 이제 공항이라고 하면 어딘가를 떠나기 위해서 약간 들뜬 마음으로 그쵸, 찾는 그쵸.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여행객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제 차량이 이제 돌진했던
했던 체크인 카운터는요. 이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6명이 다쳤다라고 어머나, 하고요. 어머나. 이 사고를 목격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운전자는 두 손을 들고 차량에서 내렸는데 무엇인가를 말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어떤 말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내렸네요. 지금 이해할 수가 운전자. 네.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뭐 현지 경찰은 이 해당 운전자를 체포해서 지금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도 막 비슷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저 운전자를 상대로 기본적으로 경찰들이 어떤 뭘 조사를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약물 여부 뭐 그런 거 막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뭔가 운전한 경위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음주운전 측정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약물을 취해서 운전을 했는지 이 부분도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차량 결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전자는 뭔가 횡설수설을 했다라고 하니까 약물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혹시 아니면 정신변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에서 대합실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데 정말로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지만 이 정도였기에 천만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두 바퀴 돌았으니 이제 또 어디로 훌쩍 떠나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중국의 어느 상점에서 이번에 이제 말의 해잖아요. 네. 말해를 맞이해서 말인형 판매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와. 그 매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방긋 미소 짓고 있는 붉은 말들 인형 사이로 귀엽다. 표정이 다른 인형 하나가 눈에 띕니다. 네, 어디요? 울상을 짓고 있는 말 인형이 지금 보이는데 왜 이래, 얘 왜 이래? 알고 보니 저 인형은 제작 과정에서 실수로 만들어진 우는 얼굴 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팍팍한 하루를 버텨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저 우는 말 인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반전의 효과가 나온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직장에서는 웃는 말보다 우는 말이 더 공감된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처음에는 진짜 처음에 눈에 띄잖아요. 다 웃고 있는데 이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우후 하니까 저 뭐야 했는데 의외로 이담아 나서 오히려 눈에 띄네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박주희 변호사님과 이걸 얘기했는데 아하. 저희라도 저걸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하, 네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울상을 하고 있는 게요. 게다가 직장인들이요 이 인형 보고요. 마치 회사에 다니는 내 모습 같다라면서 열광하기도 했고요. 네. 누리꾼들도 이게 전화위복이다. 우는 말이 웃는 말보다 더 귀엽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네. 그 중국산 제품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지면 대륙의 실수라고 하잖아요. 저게 바로 대륙의 실수다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말들이 올해는 적토마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붉은 말의 해. 정말로 저렇게 막 힘차게 뛰면서도 뭔가 울상을 찔 때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옆에 있는 동료 말들이 힘내, 기운내, 토닥토닥 해주는 또 그런 말, 이 우애도 보여주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디 가볼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하면 다들 춥다, 너무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추위로 유명한 나라죠. 어허. 그런데 이렇게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도 네. 속옷 차림으로 도시 운하위에 있는 금속 파이프에 올라탄 사람이 포착됐다고 말도 안 합니다. 돼요. 금속 파이프면 추워도 더 춥겠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빙판길에 어머머. 미끄러진 택시 한 대가 그대로 운하로 추락합니다. 아이고. 차가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기 아이고, 시작하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서는데요. 차가 가까워지니 잘 보십시오. 지금 차창 밖으로 아이가 몸을 내민 것이 발견되고 속옷 차림의 시민들이 달려들어서 위험천만한 순간에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면서 어머나. 구조에 성공합니다. 세상에 일단은 저 차에 탔던 분들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아이와 여성 그 노약자 먼저 하는 그게 이제 몸에 뱄나 봐요. 지금 아이를 먼저 올렸고 이 구조하신 분들이 아이를 먼저 딱 구조했어. 근데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님, 저 차량에는 아직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다행히도 아이의 어머니와 택시 운전자 모두 무사하게 구조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이제 퍼지자 이제 현지 당국에서는 이 시민들에게 포상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진짜 발벗고 나선 이들이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그쵸. 찬사를 보내면서도 또 운하에 제대로 된 이 울타리를 설치를 해야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현실적인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저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주희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지금 보세요. 저런 곳에는 당연히 사고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렇게 미끄러운 길에 차가 이렇게 빠진다. 근데 만약에 저 운하가 있는 곳, 우리로 만약 예를 들어봐요. 그 저 운하가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방어벽 또는 뭔가 이 방어판을 설치 안 해서 지금 차가 미끄러졌다. 운하에 빠졌다. 혹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자체의 영조물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실은 통상 상당히 비정상적인 날씨와 무관하게 평소에 관리 의무 위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앞서 이와 같은 일이 유사하게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충분히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법원도 열린 자세로 일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반복된 사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날씨 하에서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저곳에서는 혹시라도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몸무로 좀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저 운하 주변으로 뭔가 이른바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거 뭔가 이 막을 수 있는 거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거 반드시 세워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돼 6시 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